요즘에 이 갭 투자 사기를 당했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마무시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소송을 하나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갭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갭 투자라는 것은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채무를 인수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갭 투자로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을 양도받고 추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본인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갭 투자라는 방식이죠. 갭 투자는 뭐 사실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갭 투자라는 방식을 이용한 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네.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해 놓고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 처음부터요? 없이, 예.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나는 그냥 이 부동산을 소유만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부동산을 소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건물을 사는 건데 그러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 뭐 청구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민사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갭 투자 형식을 빌어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실제로 살 거주자들을 이제 전세를 돌려가지고 입주를 시키겠죠. 그럼 이 전세금을 받을 때부터 나는 이거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줄 생각 없다. 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네. 이런 프레임을 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상 이제 사기죄가 된다. 네, 소액의 보증금을 굉장히 여러 명, 많게는 뭐 100명에서 수백 명까지 엄청나네요. 네네. 이 갭 투자 부동산을 여러 곳을 산다거나 네. 아니면은 한 곳에 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세대, 다가구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소액의 다수의 채권, 소액의 다수의 채무를 면탈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게는 뭐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도 지금 수백억까지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 11월에 전북 전라북도 익산에서 네. 이런 비슷한 유형의 갭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피해자가 120명대고 피해 규모는 46억 원. 이야. 참. 갭 사기꾼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2020년 11월에 나온 선고 결과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처벌도 잘 받지 않았고 그리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고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대규모란 말이죠. 네네. 이게 징역 13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 아, 오우, 날만큼 나왔네. 많이 나왔네요. 네. 13년 6개월. 그런데 한용희 변호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직접 이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사건인데요. 네. 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역세권이고 굉장히 목이 좋은 곳이고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 100세대가 살고 있는 하나의 건물인데요. 네. 여기 있는 100세대의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을 전원이 지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전원이요? 100세대가요? 피해액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피해액이 약 60억에서 70억 원으로 지금 추산되고 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기범들이 더 나쁜 행위를 했어요. 임대인이 이제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매수인에게 이 보증금을 받아라. 일단 팔아버리고. 네네네. 네. 새로운 매수인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맹점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네네.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요. 네.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이거 보증금을 인수할 그런 의무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죠. 근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 네, 오늘 이렇게 갭투자 보증금 사기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신 이 살아있는 얘기를 들려주신 한용현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또 추가로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